그래 피지컬에 밀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농구 월드컵 갔을 때 사실 그때 당시에 나이지리아고 했나요? 그때 네. 보면 나이지리아 그렇죠. 엄청나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지컬 우리가 정말 기술을 갖다 개발을 하고 어떤 스크린을 잘 이용하고 그런 상태에서 피지컬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졌다. 네. 그럼 난 인정을 하겠어. 네. 근데 지금 농구 월드컵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럼 러시아한테 우리가 왜 접전을 가?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뭐가 있냐면 기본적인 세부 전술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근데 그게 이제 지도자들이 그렇게 안 한 부분들도 있고 선수 개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클래스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피지컬의 문제가 아니고 그 메인은 피지컬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스크린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근데 거기에 따른 어떤 볼 핸들링을 어떻게 하느냐, 개인 기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라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좀 더 디테일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피지컬에서 너무 밀리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안 돼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아. 그리고 이게 물론 뭐 저분들이 얘기하는 홍표동 의원님 감사합니다. 물론 뭐 나이지리아 같은 흑인 선수들이 있는 나라 뭐 오케이. 그리고 유럽 선수들도 체격이 좋으니까 그럼 같은 아시아인 중국이나 이런 선수들도 우리가 그때 우리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계속 결국 자기들도 이 피지컬을 넘을 만한 실력은 안 됐던 거죠. 옛날 선수 오히려 중국은 요즘 선수들이 더 많이 이깁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리고 그때는 거의 중국을 못 이겼어요. 경기 내용도 지금이 더 좋아요. 맞아요. 이란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 옛날에 뭐 20점 차로 맨날 박살났는데 그렇죠. 뭐. 그리고 과거에는 아시아에서 대회를 하나 하면 준결승까지는 공짜로 갔습니다. 그때는 중동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그냥 우리는 출전하면 일단 우리는 무조건 준우승이야. 결승에서 중국하고 붙느냐 안 붙느냐. 근데 여기서 중국을 이기냐 마느냐에서 1위냐 준우승이냐지. 근데 지금은 만약에 그래서 그때 멤버들은 뭐 은메달 뭐 이런 거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때부터 이란이나 이란 뭐 카타르 레바논 그렇지. 이런 팀들 있으면 이런 팀이 있었으면 이 성적을 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 내가 볼 때는 과거 15점 이상 져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상 져요. 그리고 그래놓고 이제 우리나라 요즘 선수를 얘기할 때는 요즘 애들은 몸만 좋지 뭐 이런단 말이죠. 자기들도 몸 좋은 선수한테 졌으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예전 과거의 농구 선수들도 너무 자기 잘난 맛에 요즘 후배들 너무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뭘 준비했냐면 피지컬도 실력이다. 그래서 피지컬 실력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과거의 프로필들을 몇 개 좀 살펴봤어요. 이게 프로농구 초창기 빅맨들 각구단 주축 빅맨들 신장이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최근 이제 올 시즌 그렇죠. 올 시즌 핵심 포워드들. 핵심 포워드들인데 파워 포워드도 아니에요. 다 스윙맨으로 제가 뽑았어요. 그렇죠. 거의 3번. 네. 거의 뭐 지금 최준영, 최진수면은 과거의 센터 버는 신정입니다. 이 피지컬을 결국 제가 볼 때는 80년대, 90년대 거의 한국과 중국의 피지컬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90년대 빅맨 신장 그랬는데 그 저분들이 뭐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잘하셨죠. 그러니까 김재훈 그 예전 전 모비스 코치 같은 경우는 농구에 대해서 굉장히 다재다능한 그렇죠. 걸로 유명했었고 뭐 정재근 잘했죠. 잘했고 뭐 김유택 아저씨도 잘했고 잘했는데 근데 대부분 받아먹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골밑에서 받아먹었단 말이에요. 물론 정재근 선수는 뭐 굉장히 다른 부분도 잘했지만 그나마 정재근 저기 보면 김재훈 그리고 두 명밖에 없네. 그 두 분만 그 중거리 미드 슛이 됐던 분들이에요. 그 드리블도 조금 치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받아먹고 풋백 받고 뭐 이렇게 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뭐 이민영 감독 정도가 3점슛 좀 쏘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선수들 중에서 3점슛 못 쏘는 선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드리블링도 어느 정도 되고 포스트업 수비도 되고요. 과연 이 지금 현재 있는 이 포워드들이 그대로 가서 매치업을 한다. 못 막을까요? 무조건 막을. 파워도 다른데. 맞아요. 힘도 달라요. 파워가 다른데. 힘도 달라요. 사실
예전에 김효태, 강기범 그 두 트윈터가 정말 공포스러웠잖아. 네. 저는 기아를 정말 싫어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삼성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그때 당시에 뭐 네. 어린 마음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저들은 정말 너무 잘해. 네. 저들이 너무 잘해. 그렇죠. 허재가 들어와. 네. 그다음에 강동이가 들어와. 막 강정수 막 그때 당시에 정독화. 막 어. 마귀들 같았거든 네, 정말로.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내가 볼 때는 김효태 코치 와가지고 감독님 와가지고 골 밑에서 글쎄요 저는 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네, 저는 물론 그 당시에 엄청난 리바운드 능력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네. 양희종 선수 수비를 뚫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대성이 막아도 다 막겠네. 그러니까. 진짜 웬만하면. 지금은 네. 그러니까 가드인 이대성, 박찬희 키도 190입니다. 네. 이 당시에 뭐 장창곤, 이민영, 강양택 이런 분들 신장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물론 이분들이 이제 막 그 점프력도 좋고 했지만 네, 그렇죠. 이대성도 마찬가지 좋아요. 네. 네. 심지어 엄청 빨라요. 송교창은. 네. 송교창, 막 송교창 2m 1인데 막 엄청 뛰어다니고. 최진수. 네, 최진수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과연 이분들이 옛날 선수들 너 못해라고 할 그게 되느냐? 미연하심이 명호심 못 들을 듯 맞아요. 네, 못 들어요.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요즘 선수들이 너무 과소평가를 받고 있어서 맞아요.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그 신동파 선생의 기사가 나갔을 때도 이건 진짜 아닌데 싶었어요. 네. 그게 일단 고전에 뭐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득점력은 올려야 된다. 네, 그래서 올릴 이제 필요가 맞아요. 세부적인 기술이 네. 국제 경쟁력에 비해서 떨어지는 건 맞다. 그래서 맞아요.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그 우리 지금 뛰고 있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네. 하셔야 된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해요. 네. 근데 예전보다 못하다 이렇게는 얘기하면 맞아요. 안 되는 거야. 지금은 이제 누구하고 비교를 해야 되나 뭐 돈치치나 물론 너무 높지만 네. 그런 선수들의 기술을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할까 그걸 뭐 몇 %까지 할까 네. 뭐 하드는 뭐 스텝백을 네. 얼마나 할까 그걸 쏠 수 있냐 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따져야 된다라는 네, 거죠. 뭐 당장 아니면 일본의 유키토 가시는 뭐 160cm의 키로도 저렇게 극복을 하는데 저 플로터는 우리가 한번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 정도. 예, 맞아요. 네, 그런 고민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득점대가 떨어지는 거는 문제가 있는데 네. 그거를 예전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런 식의 비판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우리 때 이게 아니고 160짜리 유키토가 저렇게 하는데 우리네들은 왜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옛날과 비교하는 거는 저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게 왜 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냐면 네. 이거 뒤에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살짝 네. 그 어떤 배경이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말씀드렸던 하향평준화 문제인데 네. 네. 국내 프로농구가 발전에 져야 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하향평준화입니다. 네. 그게 뭐냐면 외국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저는 다 풀어야 된다고 풀어야죠. 생각하는데 네. 일부 구단들 반대하죠. 뭐 오리온이나 전자랜드나 뭐 돈 안 쓰는 구단 몇몇 있잖아요. 그런 구단들이 반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외국인 선수 한 명 줄였을 때 그 한 명 줄였을 때 이제 한 명을 줄이고 자유계약을 갖다 돌리면 네. 거기에 대해서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그걸 이제 KBL이 받아가지고 김영기 총재 받아가지고 그거 했다 그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예전에 왜 우리가 그 자유계약 한번 한 적이 네,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 많이 왔죠. 좋은 선수들 많이 왔고 그때 당시에 수준이 나쁘지 않았어요. 한 명이 뛰었었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농구는 기본적으로 팀 스포츠고 그런 그 돈을 많이 받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팀 스포츠에 대해서 훨씬 철저한 선수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연봉의 그런 선수들보다는 수준이 훨씬, 높죠. 그런 수준이 더 높다고요. 네, 물론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연봉을 갖다가 다 까고 그냥 하자라고 말씀을 네. 갖다 드리는 건데 근데 지금 그런 이제 몇몇 일부 구단에서는 여전히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수준이 떨어진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한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준이 떨어지니까 예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막 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난 배경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외국인 선수 한 명으로 이제 첫 시즌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2명. 저는 그래서 김영기 총재가 있었던 그 4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전에 수치상으로 봤을 때, 네네. 그 전에 외국인 선수 한 명으로 3시즌을 2인 보유 1인 투수 3시즌 치렀는데 네네.
경기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 확 바꾸고 득점력을 올리자는 이유로 갑자기 두 명을 끼워넣어서 이 시기가 거의 뭐 담궈진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 그 김현기 총재님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제가 뭐라고 욕을 네. 못하겠고 아 진짜 돌아버리겠는 거야. 네, 네. 그것 때문에 맞아요. 아 진짜 돌아버리겠었어. 네. 그때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네. 저는 그때 네. 몇몇 기자들이 반대한 것이 네. 이제 그거죠. 음. 뭐 단순히 뭐 김영희 총재가 막무가내로 나가서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잘 해왔는데 굳이 이걸 왜 여기서 갑자기 바꾸느냐. 지금 그렇죠. 그거죠. 이게 지속되면 어쨌든 이게 쌓여서 이 하나의 틀이 만들어질 텐데 근데 그러니까 토양이 어느 정도 쌓이고 있는데 그 싹 치우고 다시 다시 한 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의 첫 시즌이기 때문에 아마 올 시즌은 약간 뭐랄까 과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두 명이었다가 한 명 한 거는 사실 엄청나게 크니까. 그 얘기를 갖다 좀 하고 싶었어요. 네. 뭐냐면 그 어떤 관계자가 굉장히 날카로운 얘기를 네. 했는데 지금 저득점이 문제가 되는 건 맞다. 근데 네. 이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면 지금 외국인 선수 한 명이 뛰기 때문에 네. 국내 선수 4명이 뛰지 않습니까? 맞아요. 4명이 뛰게 되면 식스맨 한 명이 주전으로 올라가는 네,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핵심 식스맨 한 명이 빠지게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 주전급들의 득점력, bench의 득점력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렇죠. 매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풀타임을 만약에 뛰게 되면 네. 뛰게 되고 2년차, 3년차가 되면 이 부분에서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길 거다. 근데 지금 1년차 때 득점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좀 그렇죠.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득점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돼요. 국제 경쟁력이나 네. 저변 확대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외국인 선수 한 명이 뛰면서 저변 확대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부분하고 국제 경쟁력도 지금 국내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목소리도 있냐면 이것도 일부의 목소리지만 네. 저 선수가 저런 저런 실력을 것도 하네. 네. 그치? 그렇죠. 그런 것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국내 팬들을 갖다가 좀 뭐랄까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네. 요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KBL에서 보도 자료가 하나 나오긴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네. 평균 시청률이 올라갔어요. 네. 올라간 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 하나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전 김영희 총재 시절에 두 명이 떴을 때 그때 당시에 득점차가 어땠습니까? 완전히 10점, 네. 15점 벌어지는 게 맞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니 외국인 선수 두 명이 뛰기 하는데 교체를 너무 많이 하니까 네. 이거 팀 워크를 안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뭐 경기가 무너져. 네. 그런 게 빈번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그쵸. 경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어저 세트를 해놓고 하니까. 네. 오늘 같은 경기에도 사실 저도 야 3쿼터 중반까지 보면서 KGC하고 LG하고 네. 뭐 하나 싶었어요. 네. 뭐 35점 뭐 이렇게 네. 나오니까. 근데 막판에 어쨌든 쫀득쫀득하게 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쵸.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 부분은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거 봤을 때 올해는 물론 팬들의 기대치에 못 찰 수 있겠지만 예. 지금의 4년 전에 외국 선수 한 명을 뗐던 마지막 시즌 4년 전을 하고 비교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전 사실 4년 전만 못할까봐 사실 걱정을 했어요. 근데 4년 전에 비해서는 득점도 훨씬까지는 아니고 좀 높고 기본적으로 공격 횟수가 늘어났어요. 근데 공격 횟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선수들이 그만큼 뛰는 양이 많기 때문에 확률이 떨어지는 거는 감안을 해야 돼요. 이 확률을 결국 차근차근 이제 연차가 우리가 이제 지금 제도 외국 선수 제도를 바꾸지 않고 지금 네. 제도를 유지해 간다면 점점 확률로 높여갈 수 있을 거다. 그러면은 득점도 지금보다는 그래도 4-5점씩은 조금씩 오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또리님이 일단 버리는 게임 없었다는 긍정적인 요소.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네.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리고 거기다가 네. 지금 외국 선수 한 명으로 하면서 허훈, 양홍석, 최준영, 최준영, 뭐 저기 뭐야 누구야? 좀 많네. 송교창. 이런 선수들이 네. 결국 자기 입지를 굳힐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사실 첫 시즌인 거 위해서는 너무 좋은 효과가 나왔다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을 보고 이게 전체적으로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분명히 있어요. 있죠. 어떤 제도를 갖다 변화할 맞아요. 때는. 네. 근데 그 마이너스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또 과거에 용병 2명 쓰면서 버리는 게임도 나오고 외국인 선수한테 의존하면서 자유투 많이 얻어가지고 소프트콜 해가지고 네. 득점 올라가고 이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런 농구를 원하세요? 네. 저는 그런 농구를 전혀 그럼요. 원하지 않아요. 그럼요, 네. 물론이죠.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도 뭐 3자에서 봐도 아쉬운 게 있겠지만 네. 사실
올 시즌 첫 시즌인 걸 감안하면 고무적이고 특히 3라운드는 선수들 체력이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점수가 다소 내려가거나 확률이 떨어지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이번 피어 때도 상당히 재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저는 네. 기대가 돼요, 사실. 지금 1년 차에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사실 플레이오프 가면은 사실 연구를 많이 안 했던 감독들도 연구를 합니다. 플레이오프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집약체가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또 올 시즌이 유독 또 중위권 싸움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렇게 네. 치열한데 플레이오프는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이게 기대가 되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물론 현주학 감독 물론 저도 영향이 있다고 봐요. 예. 뭐 달라이기 많죠. 허재, 서장훈, 당나귀 이거 있다고 있습니다. 봐요. 네. 올림픽 최종 예선하기 전 평가전이 있는데 평가전은 아직 모르겠어요. 농구협회가 아직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평가전. 그렇죠. 네. 걔네들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거기 답이 없어요. 거긴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진짜 A 매치 권리는 KBL 줘야 돼. 그 돈을 좀 받아 그냥. 그러니까. 니네들이 아까워서 못 주겠으면 KBL 그러니까. 돈을 좀 받아. 그리고 네. 주라고. 네. 나 진짜 그렇습니다. 예. 저 총재할 나이는 저 이제 44시 아니에요. 저는 한창 현장 갈 나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기 한 10년 뒤에 저희 주임원사님 총재님 KBL 총재를 한번 추대해 주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요즘 농구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다는 거. 네. 저희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짚어봤습니다. 저 주임원사님은 지질이 엄청납니다. 예. 우리 모두 주임원사님을 밀어주십시오. 주임원사님은 지금 농구판에 계세요. 예, 농구판에 계신 기자를 하고 계신 거지 좀 농구판에 더 깊숙이 계십니다. 밀어드리려고. 그죠? 못을 그렇죠. 박듯이 쭉 박으려고 박으시려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때는 주임 준이로. 주임 대장으로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농담이지만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진짜.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PPO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